자, 우리 저번 시간에 ATP와 ADP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 했었는데 ATP랑 ADP 중에 누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졌어요? 그렇지. 그럼 ATP에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지면 ATP가 되는데, 그러면 좀 복잡한 거에서 좀 더 단순한 걸로 가니까 이건 동화예요, 이화요? 이화입니다. 그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이 방출된 에너지를 생명체가 생명활동에 사용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생명체는 ATP 속에 들어있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깼을 때 나오는 이 에너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TP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ADP와 무기인산을 합쳐가지고 좀 더 복잡한 ATP를 만듭니다. 그러면 얘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입니다. 그때 에너지가 들어가야겠지? 그 에너지 들어가는 걸 누가 제공해줘?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쪼개가지고 나온 에너지로 제공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포도당을 쪼개가지고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때 대부분 한 60%는 열로 방출이 되고 나머지 40%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ADP와 무기인산을 결합시켜 줄 때 일반적으로 화학결합이 형성이 될 때 에너지가 그 결합 속으로 들어가고 그 화학결합이 깨질 때는 결합 속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ADP와 무기인산을 합쳐가지고 ATP를 만들어야 될 때 에너지가 이 화학결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들어간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쪼개가지고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 이름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고, 만약에 생명체가 이 에너지를 써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ATP에 있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쪼개줘가지고 ATP와 무기인산을 만들어서 방출되는 이 에너지를 다양한 생명활동에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세포호흡은 물론 ADP와 무기인산이 합쳐져가지고 ATP가 만들어지는 동화작용에 들어가긴 하지만 세포호흡은 뭐라고 기억해야 된다고? 이화. 왜냐하면 주인공은 누구? 포도당입니다. 물론 ATP를 만드는 과정이지만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쪼개지는 이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화라고 불러주고, 실제로 포도당이 쪼개지고 ATP가 만들어지면 포도당이 쪼개질 때는 뭐 전체 반응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고, ATP가 만들어질 때는 전체 반응에서 에너지가 흡수가 될 거잖아. 근데 이 전체 그 방출되고 흡수된 에너지를 따지면 훨씬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전체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화라고도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효모의 발효에 대해서 했었는데, 자, 효모는 산소가 있으면 산소 호흡을 하고 산소가 없으면 무산소 호흡을 하는데, 무산소 호흡은 포도당을 완전히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중간 분해 산물이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이 보통 나오지? 에탄올이랑 젖산이 나오죠. 근데 효모는 뭐가 나오는 거야? 에탄올. 그래서 효모는 보통 에탄올 발효 혹은 알코올 발효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효모가 발효를 했을 때 에탄올이랑 또 뭐가 나오지?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발효관에다가 효모랑 포도당 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손막이로 막아요. 손막이로 막는 이유는? 그렇지, 산소를 차단해서 뭘 일으키는 거예요? 발효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물질이 생기지. 무엇과 무엇? 그렇죠, 알코올이랑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근데 에탄올을, 알코올은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어디에 모여요? 이 용의 끝이 끝부분에 모이는데 이 부분을 맹간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기체들이 모이니까 맹간부 수면의 높이는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용액의 일부를 뽑아내고, 뽑아내면 당연히 수면이 내려가겠지? 근데 뽑아낸 만큼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아무튼 용액을 뽑아낸 만큼 KOH 용액을 넣어줬습니다. KOH 용액의 기능은? 중화반응 이렇게 해서 뭘 제거하는 거야? 맹간부 끝에 모인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제거가 되니까 수면의 높이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듣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 실험이었는데, 발효관 첫 번째 증류수만 있는 걸 왜 넣는다 그랬지? 대조군으로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발효관 1과 발효관 2, 3, 4, 5의 차이점은 당의 유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작 변이는 당의 유무 빼고는 다 일정하게 맞춰줬지. 예를 들어서 용액 전체의 용량, 그 다음에 효모액의 부피, 그 다음에 온도까지 같이 일정하게 맞춰줬어요. 그래서 조작 변이는 당의 유무 빼고는 다 일정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변이를 잘 통제한다 해가지고 변이 통제라고 부르고, 그때 조작 변이는 당의 유무, 통제 변이들은 뭐 용액 전체의 부피,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안 했던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발효 실험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당의 종류에 따라서 효모의
발효 속도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발효관 A, B, C가 있어요. 그런데 발효관 A를 보니까 증류수, 효모액 들어가 있고 B, C는 포도당, 설탕용액, 그 다음 효모액이 들어가 있어요. 발효관 A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로 넣어준 거야? 대조군으로 넣어준 거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앞에 설명했던 거랑 같은 이유로 발효관 A는 대조군이 됩니다. 자, 그다음 BC를 봤을 때는 포도당과 설탕 용액이 있어요. 자, 포도당, 설탕. 포도당은 당이 한 개인 단당류입니다. 맞죠? 근데 설탕은 당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당류예요. 그래서 포도당이랑 이제 과당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둘 다 효모는 세포호흡의 기질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단당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효모는 단당류를 이용을 하는데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당류니까 얘를 끊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포도당과 설탕 중에 누가 더 빠르게 효모의 발효에 이용이 될까? 포도당이, 그치, 당이 한 개니까 포도당이 훨씬 더 빠르게 이용이 돼요. 빠르게 이용이 되는 만큼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빠르겠지. 그거를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 방출 속도를 비교를 해본 건데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시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맹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 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맹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하는 건데 이 기체가 뭐야? 결국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보니까 같은 시간 동안 포도당 용액이 설탕 용액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훨씬 더 급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이산화탄소의 방출 속도가 빠른 거야? 포도당이 훨씬 더 빠른 겁니다. 설탕은 좀 느려요. 자, 그러다가 얘는 지금 증류수고 증류수는 아예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안 됐죠. 자, 아무튼 이제 KOH를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맹간부 끝에 모였던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었지. 왜냐면 KOH가 뭐를 녹이니까? 이산화탄소를 녹이니까, 제거를 하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에 따라가지고 그냥 포도당이 훨씬 더 효모의 발효에 빨리 쓰일 수 있구나, 이 정도만 파악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 결국엔 에너지가 필요하죠.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세포호흡의 재료는 무엇과 무엇이야? 포도당이랑 산소. 그렇지. 누군가는 이 조직세포한테 포도당이랑 산소를 계속 공급해줘야 돼. 그 다음에 노폐물로 뭐가 나오지? 이산화탄소. 그 다음 물. 그 다음에 기타 노폐물들도 나와요. 이게 세포 속에 계속 쌓이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너네가 똥오줌 많이 계속 몸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 안 좋겠지. 마찬가지요. 세포도 자신이 만들어준 노폐물들을 누군가 계속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 때문에 우리 기관계가 존재를 하고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조직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세포에서는 ATP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요?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말이 너무 빨라? 괜찮아?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돼요. 세포호흡에서 영양소,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랑 그 다음 산소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조직세포에서 이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물론 이산화탄소도 노폐물인데 이 경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따로 빼놓은 거예요. 알겠죠? 얘네들 다 노폐물입니다. 그러면 일단 영양소는 어디에서부터 제공이 될까요? 우리 먹지. 그래서 음식물을 먹어요. 그치? 그래서 소화기를 통해 가지고 음식물을 섭취를 합니다. 이제 배설과 배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우리 몸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겼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나요? 그래서 요 안쪽 두루마리 심 안쪽은 소화관이야. 그치? 얘를 이루는 게 소화관이고, 그래서 이 두루마리 휴지 안쪽은 뻥 뚫렸잖아. 그래서 걔는 휴지가 아니지. 이해됐어? 그래서 걔는 몸이 아니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고 이 안쪽은 몸 바뀐 거야. 그래서 소화액을 분비하는 걸 외분비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나요? 그래서 외분비인 거고, 아무튼 요렇게 음식물이 들어갑니다. 입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똥구멍으로 항문으로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음식물에서 우리가 영양소를 막 흡수를 하고 나머지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을 대변으로 배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출이라고 해요. 근데 배설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 속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내는 걸 배설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대변이 나오는 것은 배출입니다. 자, 아무튼 음식물을 먹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데 이 흡수한 거를 누가 조직세포까지 전달해줘요? 그치. 심장이 계속 뛰지? 이 혈액이 우리 운송 역할을 해줘가지고 조직세포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가지고 소화기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순환기를 통해가지고 조직세포까지 전달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산소는 누가 제공을 해주지? 그치. 호흡기에서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누가 순환기를 통해가지고 조직세포까지 전달해줘요. 자, 이래서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제공이 됐고, 그럼 세포호흡 결과 생긴 여러가지 노폐물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 이산화탄소 먼저 볼게요. 이산화탄소도 누가 운반을 해주냐면 순환기, 혈액이 운반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날숨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있는데 우리 세포호흡 결과 물이 노폐물을 생깁니다. 그래서 물의 대부분은 배설계를 통해 가지고, 즉 신장 같은 배설계를 통해 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여기 화살표 빠졌으니까 이거 그려주세요. 배설계 오른쪽에 화살표 빠져 있으니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은 우리 몸속에 있던 노폐물을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는 거기 때문에 배설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게 배설계예요. 자, 그래서 물은 소변으로 빠지고, 자, 그런데 일부 물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날숨을 통해서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거 우리 언제 느낄 수 있어? 막 겨울에 막 갑자기 센치해져가지고 막 옛날에 뭐 첫사랑이 떠올라. 그러면 이제 겨울에 버스 타고 이제 창문에다가 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주변 사람들은 따뜻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거기 김이 새기겠지. 그럼 김에 어떻게 돼? 하트 막 그리고 그러잖아. 김이 왜 새기냐 이거지. 그치. 내가 너희 봐봐. 기체, 액체, 고체가 있지. 수증기, 물, 얼음이란 얘기지. 기체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추운 겨울에 입김이 훅 나오지. 이건 우리 눈에 보이잖아. 이건 기체 아니야? 아니지. 눈에 보이잖아, 김이. 그러니까 기체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 이게 여기까지 우리 목까지는 수증기였다가 이 수증기가 갑자기 찬 공기를 만나니까 얼음이나 아니면은 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입김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호흡을 할 때도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다양한 노폐물들은 순환계를 통해 가지고 배설계를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조직세포입니다. 조직세포는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몸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을 다 조직세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를 이루는 애들도 다 세포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에서도 다 세포호흡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각각의 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계예요. 소화계. 이제 소화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우리가 소화를 왜 한다고 했지요? 그치. 결국에 우리 세포호흡을 하는 장소는 요만한 세포란 얘기지. 그런데 바발은 요만해요. 이 바발이 세포를 뚫고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영양소들을 작게 쪼개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소화는 음식물 속 영양소를 작게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 영양소는 크게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나눌 수 있는데 주 영양소는 무엇이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의 기질로 쓰일 수 있어가지고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을 주 영양소라고 합니다. 걔네들이 그냥 탄단지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주 영양소. 그런데 우리 먹는 영양소 생각해봐. 밥알 요만하지. 그 다음에 고기는 더 크지. 지방도 막 방울방울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영양소 분자가 크기 때문에 작게 쪼개주는 소화가 필요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원이라고 하는데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크기가 커서 소화가 필요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원 말고 사실 우리 몸속에 다양한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부영양소라고 합니다. 무기염류, 비타민, 물 등의 얘네들은 근데 크기가 작아가지고 바로 흡수가 가능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소화의 필요성 방금 설명한 대로 음식물 속 영양소는 고분자라서 세포막을 통과해 체내에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소화라는 과정이 필요해서 저분자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는 동화요, 이화요? 이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화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먹어요. 이 사람은 누가 사진 찍는 줄 알았나 봐.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 그렇지, 사과를 가 있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사과를 먹어요. 백설공주인가봐. 미안. 자, 그러면 이 소화계죠. 그 다음에 침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식도를 타고 쭉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위가 있어요. 자, 위부터 막 이제 움직여주면서 막 소화액도 분비를 하죠.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소장이 있는데, 소장이랑 연결되는 요 부분을 12지장이라고 해요. 12지장은 무엇이냐면, 이 지자가 손가락 지자거든. 손가락 마디 12개 정도의 길이라 해가지고 12지장이에요. 근데 이 12지장에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간과 쓸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랑 쓸개도 소화계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에 뒤에 이자가 있어. 이자. 뒤에 있어서 안 보이지만 이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장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자에서는 소화액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음식물이 여기 소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소장에서 소화가 막 시작이 되고 일어나면서 영양소들이 작게 쪼개지고 소장에서 이제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소장의 길이는 한 7에서 10m 정도인 거고, 그래서 이 7에서 10m인 정도 애들이 우리 뱃속에 가득 들어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배가 찢어지거나 터지게 되면 장이 흘러내립니다.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근데 강제로 손으로 그거 넣어주면 안 돼. 왜냐면 손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응급 이제 처치할 사람들 와가지고 멸균된 거즈로 다 덮은 다음에 이게 건조해지면 안 되니까 생리식염수를 계속 뿌려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복 수술을 하면서 장을 막 넣어주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 얘기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이제 찌꺼기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끝부분이 뭐냐면 맹장이에요. 맹장. 선생님 맹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물어봤겠지. 왜냐면 몇 년 전에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맹장 수술 썰을 풀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빠르게 풀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맹장 너네 잘 기억해. 오른쪽 아래 어디 깊은 곳에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른쪽 아래 어디가 이상하고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통 뭐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맹장 수술, 맹장이 터지면 엄청 아프고 떼굴떼굴 구르잖아.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이 그랬는데 선생님은 아프지도 않았어. 근데 자려고 딱 누우면 그 오른쪽 아래 어디 깊숙한 곳에서 뭔가 살짝 땡기는 느낌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거 맹장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날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금식을 했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내과를 갔는데 이것저것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 나보고, 근데 의사들도 약간 100% 확신을 못 하거든. 그래서 한번 큰 병원 뭐 가보시려면 가보세요 했지. 그런데 큰 병원 오후에 갔어. 그래서 나보고 맹장이라는 거야. 근데 맹장이 안 아픈 이유는 진짜 초기거나 아니면 터졌거나 둘 중에 하나래. 근데 터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장들이 막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이 막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어. 이게 복막이라고 해. 근데 맹장은 사실은 봐봐, 몸 소화가는 몸 밖이라 그랬지. 맹장도 사실은 몸에 침투되지 않고 몸 밖이야. 여기 안에 왜 맹장염이 생기냐면 여기에 우리가 가끔 먹었던 뭐 돌,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된 것들, 그다음에 가끔 종이도 씹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여기 쌓여요. 그러다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얘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기 안에 있던 다양한 찌꺼기들이 복막에 다 전이가 돼요. 그럼 복막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수술해야 되냐면, 원래 내시경은 구멍 몇 개 한 두세 개 뚫어가지고 맹장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 근데 복막염이 됐다 하면은 개복을 합니다. 배를 갈라가지고 이 장을 다 꺼내가지고 막 씻어. 거기에 염증 물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막 집어넣어줘. 그렇게 수술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래가지고 막 심각한 거지.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입원할 준비가 안 돼. 나 입원할 줄 모르고 간 거잖아. 그래가지고 저 집에 좀 갔다 오면 안 되나 했더니 나보고 무슨 소리냐면서 당장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래. 그리고 퇴근했던 의사 선생님이 막 전화해서 불러. 그래가지고 선생님 수술하러 들어갈 때 너무 급하니까 나 의사 선생님 그리고 나한테 언제부터 금식을 했냐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했다고. 그랬더니 왜 금식을 했냐고. 맹장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손잡고 수술실로 걸어 들어갔어. 그리고 제가 저 아직 준비가 안 돼요. 딱 이제 마취 끝나고 일어났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눈앞에 있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맹장이 없어요. 자, 아무튼가 이제 찌꺼기들은 대장으로 들어갑니다. 대장에서는 주로 물을 많이 흡수를 해요. 그리고 대장균들이 여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야.
자, 아무튼 근데 대장에서 물을 흡수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비에 걸리게 되면은 이 똥이 계속 이 대장 속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을 계속 흡수를 해. 그럼 똥이 어떻게 되겠어? 딱딱해지겠지. 그러니까 똥 쌀 때 피똥을 싸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변비에 걸렸다 싶으면 물을 많이 드세요. 알겠나요? 야, 그래 너네 너무 신기하지 않냐? 그 여기에 분명히 액체, 고체, 기체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얘가 보통 밑으로 향해 있지. 그럼 뭐가 먼저 나오겠어? 기체는 위로 가고 무거운 액체나 고체가 밑으로 가서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어떻게 돼? 대장이 너무 신기한 게 기체만 뽕 나올 때가 있지. 생각해봐. 이게 아래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섞여 있어. 근데 기체는 보통 밀도가 가벼우니까 위로 뜰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방구만 뽕 나오냐고. 이게 바로 인체의 신비야. 알겠죠? 자, 아무튼간 그래서 뭐 이 식독, 위, 간, 쓸개, 이자, 소자, 소장, 대장이 다 소화계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소화계 구성을 보게 되면 크게 소화관이랑 부속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화관은 음식물이 지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이고, 부속기관은 소화액을 분비하거나 소화에 관여해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애들인데, 간, 쓸개, 이자 등이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소화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번 볼게요.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입, 위, 소장인 거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장소는 입, 위, 소장, 간, 쓸개, 이자고, 소화된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소는 소장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소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한번 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뭐 말타제가 어떻고 뭐 아밀라제가 어쩌고 이런 걸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녹말입니다. 녹말은 이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쪼개집니다. 그래가지고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줘요. 자, 단백질의 기본 다지체가 뭐라고? 단백질 아미노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미노산도 이렇게 크기, 아미노산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쪼개줘야겠지. 그래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얘가 지방이에요. 근데 지방은 어떻게 쪼개지냐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인데, 얘가 지방산이고, 그러니까 글리세롤이라는 물질 속에 지방산이 원래 3개가 붙어있는 게 지방이야. 근데 여기서 2개가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방산이 모노, 1개 다 해가지고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너네 지방이 뭐야? 기름이요. 그쵸? 기름은 뭐야? 지방이요. 지방 뭐야? 기름이요. 기름은 뭐라? 기름이 뭐야? 물과 안 친한 애들을 그냥 보통 기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양소들을 물과 친한 애인지 물과 친하지 않은 애들인지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자,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보자. 우리 음료수 먹을 때 액체 속에 당이 들어있지. 단맛을 내기 위해서 물에 잘 녹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단백질 음료 물에 녹아있지? 왜냐면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물에 친합니다.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지방이지. 얘는 이제 물이랑 친하겠어 안 친하겠어? 안 친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소장에서 흡수되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소장을 잠깐 잘라왔어요. 이게 보게 되면 소장 내벽에 이렇게 주름이 있습니다. 우리 장 자른 거 먹지? 언제 먹어? 곱창 먹을 때, 그치? 곱창을 딱 굽잖아? 그럼 이 곱창이 뭐냐면은 꾸불꾸불하는 창자야. 그래서 이제 뭐 소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대장이 될 수도 있지. 대장은 똥이 지나가는 길이어가지고 막 빡빡빡 씻어야 돼. 아무튼 이제 곱창 좋아하니? 곱창은 굽잖아. 그럼 구우면 그 안에 막 곱이 차르르 녹으면서 이제 구워지면서 거기 안에 기름이 차르르 흘러나와요. 그쵸? 근데 오늘 생각을 해봐. 이 소장 내부에 이 음식물들이 통과해. 근데 여기 지방이 가득 쌓여 있으면 음식물을 흡수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럼 그 지방의 정체는 뭐냐 이거지. 그 지방의 정체는 여기 사이? 자, 이 지방의 정체는 뭐냐면 자, 우리 내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그 주변에 지방이 싸고 있어요. 이런 것들 내장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지방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곱창은 뭐냐면 얘를 뒤집은 거야. 그래서 안쪽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한 거지. 그 내장 지방 좋다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곱창은 맛있으니까 적당히만 드세요. 알겠죠? 아무튼 이 곱창 내부, 소장 내부를 보게 되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그쵸? 왜 주름이 져 있을까? 결국에는 이 소장 벽을 통해 가지고 뭘 흡수해? 우리가 힘들게 소화한
영양소를 막 흡수를 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구조랑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평면인 구조가 있어. 뭐가 더 표면적이 넓어요? 그치, 위에 거지. 그래가지고 주름이 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영양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 주름을 확대를 해봅니다. 주름을 확대를 했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또 이렇게 융털이란 구조로 되어 있어. 얘도 어떻게 돼?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표면적이 넓으니까 영양소 흡수를 빠르게 하겠지. 그래서 소장 내벽의 주름과 융털은 표면적으로 넓혀가지고 영양소의 흡수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융털을 반으로 쭉 잘랐어요. 융털 되게 작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지. 그래서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혈관이랑 암죽관이라는 게 있어. 혈관 속에는 기름이 흐를까 물이 흐를까? 성분을 따져보면 물이 주 성분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한 영양소 중에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암죽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보게 되면 되게 어두운 죽 같은 애들이 흐른다 해가지고 암죽관인데 얘의 정체는 우리가 면역계에서 배우게 될 림프예요. 우리 몸속에는 사실 혈관 말고도 림프라고 또 관 비슷한 애들이 있는데 그 정체 그 중에 하나가 소장 내부에 있는 암죽관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 암죽관에는 지용성 영양소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 영양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가기 전에 이거 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소장 내벽의 많은 주름과 융털은 영양소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영양소의 흡수를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자, 그럼 영양소 뭐가 수용성인지 지용성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녹말이 분해되면 포도당, 단백질이 분해되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염류와 비타민 BC가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영양소가 어디로 흡수되냐면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비타민 BC.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비타민 C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이상이 안 생겨. 왜냐하면 소변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비타민 C는 무슨 색깔일까? 노란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왜냐면 레모나가 노란색이니까. 근데 사실 비타민 C는 무슨 색이냐면 흰색이에요. 여러분들 그 알약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C 본 적 있어? 네. 무슨 색이야? 흰색이에요. 솔라씨 이런 거 말고. 고려은단 비타민C 뭐 이런 거 보면 흰색이야. 근데 왜 노란색은 뭐냐면 비타민 B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란색이에요. 그 라면 면발 중에 노란색인 게 있습니다. 원래 라면은 옛날 처음 만들었을 때 흰색이었어. 근데 라면을 먹는 사람들은 음식 섭취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었겠지.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몸에. 그래가지고 라면 면발에 비타민 B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라면 면발이 노란색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쓸데없는 걸 많은 걸 알아가죠. 자, 지용성 영양소. 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고 비타민 A, D, E, K가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소장 융털의 암죽관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비타민 헷갈리잖아. 그럼 외워줘야겠지. 자, 미국인은 서양인이니까 느끼한 거 많이 먹겠지. 그래가지고 미국인인 아덱은 느끼한 사람입니다. 자, 미국인 아덱이라는 미국인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니까 느끼하겠지. 아덱이라는 비웃지 마. 너네 어차피 기억날 거야, 알겠지? 아덱이라는 미국인이 있는데 느끼해. 선생님 편견 아니야. 너네들 외우게 하는 거야. 소름 끼쳐 하지 마, 알겠지? 비웃지 말고. 너네 어차피 시험 볼 때 기억날 거야. 뭐야, 아덱 빵 하면서 아씨 그때 선생님이 이런 허접한 개그를 쳤는데 이게 나한테 시험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알겠지? 아덱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얘는 소장의 융털에 있는 안죽관으로 흡수가 된다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단축이어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